오늘 이야기 들어가 봐야죠. 이야기는 짧게 좀 드렸고요. 지난 주말 이야기라서 오늘 이야기를 먼저 또 드리겠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갔어요. 지금 오늘부터 오늘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들어갔고요. 파업이 지금 세 번째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세 번째인가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세 번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뭐 화물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 또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주요 항만의 수출입 업무 다 마비되고 물류 운송 차질이 예상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걸로 집중 보도를 하잖아요. 주요 언론들이. 항상 보면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뭐 무슨 이 출근길 시민들을 불편하게 된다 뭐 이런 걸 이제 그걸 볼모로 시민들의 발을 뭐 볼모로 파업을 한다. 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번 또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파업을 한다고 하니까 주요 항만의 수출입 업무 차질이 예상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것도 왜 파업을 하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또 많이 하던데요. 이제 특히나 조중동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가관이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파업을 왜 하느냐 따위는 전혀 담지 않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보다도 지금 이제 그 파업 오늘부터 파업인데 첫 번째 그 화물연대 파업 관련한 기사가 뭐냐면요.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27대가 이제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 요게 이제 기사입니다. 이제 이거 사실도 아니에요. 화물연대 이제 조합원 분들에 따르면 노조 측에 따르면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화물연대가 아니라 이제 뭐 이게 운전하시는 분들 차량 중에 27대의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량들이 알고 보니까 뭐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이었다. 뭐 이러면서 이걸 화물연대 총파업을 앞두고 27대를 화물연대 측에서 방화 테러를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그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경찰이 지금 수사 중이다. 라는 기사가 오늘 아침 일면 기사라는 겁니다. 조선일보 일면 기사예요. 네. 그 불타는 있잖아요. 뭐 위험천만한 방화 이러면서 불타는 그 자극적인 사진 딱 걸어놓고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27대 방화 테러. 오늘 총파업 하루 앞두고 부산, 울산, 경주, 창원서 발생했다. 경찰 용의자 차량 추적 중.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냈습니다. 근데 참 아무리 그래도 총파업 앞두고 이분들이 여론이 악화될 짓을 굳이 자기들이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골라가서 이제 또 방화를 했다고 하는데 서로 다 살기 어려운 이런 분들이 어떤 이 차가 방화가 되면 어떤 의미를 띠는지 이런 것들이 다 뻔히 아시는 분들이 굳이 또 이런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없잖아요. 사실상. 또 일단 뭐 화물연대 측이 이건 전혀 화물연대와 상관이 없다. 화물연대가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것 자체가 이걸 교섭을 거부하고 파업 자체를 장기화하기 위한 꼼수다.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화물연대 파업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부터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이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마치 이런 마음에 안 들면 방화다 저지르는 방화범, 뭐 폭력배 이런 걸로 몰아가려는 여론 조작. 이게 뭐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라서요, 그죠? 다시금 또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이 수준에 처해 있고 이분들의 이 파업이 단지 뭐 내가 돈 많이 버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파업을 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 이걸 많은 지금 조중동 이런 데서는 일면의 방화범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고 있는데 다른 언론들이 이런 문제에서 좀 더 많이 다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화물연대가 왜 파업에 들어가게 됐는지 발칙한 뉴스에서는 이걸 중점적으로 좀 다뤄봐야죠. 일단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표준 운임제 현실화, 그리고 운송료 30% 인상, 노동자성 인정 쟁취. 이 세 가지가 파업의 주된 원인입니다.
근데 이게 최대 요구가 사실 표준 운임제 실현인데요. 지금 현재 이 화물노동자 분들 그 이야기에 따르면요, 2008년대 화물연대에서 파업을 했죠. 그러면서 운임이 7%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 인상됐으니까 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경유값이 24% 올랐다는 거죠. 운임이 7% 인상됐는데 경유값이 24%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화물노동자들은 본인들이 사장입니다. 이런 경유값 올라도 다 자기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임 7% 인상이 돼봤자라는 거죠. 24%가 경유값이 올랐는데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뭔가 좀 이렇게 보조를 해주거나 이걸 반영을 해주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고스란히 화물노동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지금 이 화물노동자들은요, 2008년 상반기 이후 지금 최악의 상황에 내몰려 있는 상황이고, 그것도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바로 화주와 운송 노동자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운송회사가 중간에 또 있죠. 그러면서 중간에 뭐 하나 있으면, 회사들이 있으면 중간에 이게 떼먹는 돈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40%라고 합니다. 돈을 벌면 운임의 40%를 운송 이 중간 수수료로 가져간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물 노동자들의 수입이 놀라지 마세요. 시급 2,197원 수준이라고 해요. 아니 이건 무슨 아르바이트보다도 못하는 거잖아요. 시급 2,197원. 이분들이 거의 뭐 하루 종일을 운전을 하면서 트럭 몰고 다니시면서 대부분 또 가장이시죠, 이런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 2,197원 수준, 이런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거의 뭐 이건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죠?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번 파업에서 그 표준 운임제를 법제화해달라.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 중간 운송업체들, 수출입업체들, 이런 그 업체들만 빼도, 그런 업체들만 없어져도 충분히 이 노동자들이, 화물 노동자들이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가져가는 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하청 구조를 개선하는 게 일단은 1차적으로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이 화물 차주들을 위한 최저임금제를 도입해달라라는 겁니다. 최소한 이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따지면 화물 운송시장이 수출입업체, 운송업체, 중간 알선업체, 그리고 화물 노동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 보면 그렇잖아요. 거쳐가는 데가 많을수록 당연히 이 직접적으로 얻게 되는 운임이 적은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거의 또 이런 운송업체, 중간 알선업체들이 보통 보면 이 수출입업체부터 시작해서 중간 이 업체들이 재벌 대기업 중심의 수출입업체들, 이런 쪽에서 돈을 주로 쭉쭉 뽑아간다고 해요. 이런 쪽만 좀 이 다단계 하청 구조, 이런 것들만 없애줘도 이런 그 착취 구조는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중요한 중간 단계들을 잘라야 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이런 구조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아까 뭐 채팅창에서도 뭐 배추 이런 데도, 배추도 현지는 100원인데 소비자들은 1,500원에 구입하고, 이런 게 다 이제 중간 운송업체들의 그죠, 이 커미션이죠. 떼가는 40%를 떼간다고 하니까요. 엄청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중간업체들이 특별히 뭔가 일을 하냐, 거의 뭐 서류만 담당하는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업체들이 40% 정도를 떼간다는 건 이 노력한 돈이 노력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죠, 중간에 앉아서 가만히 돈만 굴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배만 불리는 이 수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일단은 없애야 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03년부터 화물연대가 이걸 요구를 해온 상황이고요. 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에 법제화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파업하고 하면서, 근데 최근까지도 이에 대한 답 없이 그냥
흐지부지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5일에 정부가 표준 운임제 중재안을 마련을 했는데 전혀 강제력이 없는 그런 중재안이라고요. 그래서 실효성 자체가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좀 파업의 주요 원인, 첫 번째 원인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표준 운임제 법제화인데요. 이 최저임금제, 뭐 어떤 분들은 아까 채팅창에서도 이게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다단계 하청 구조만 개선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이분들을 또 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름값, 도로 이용료, 뭐 이런 것들 지금 이 면세유 지급 이게 이제 또 당장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아까도 이제 이야기 드렸지만 이 운송 이걸 이제 하는데 이것저것 들어가는 게 너무 많죠. 네, 그 기름값 이게 또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24%가 올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값을 어떻게든지 좀 줄일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화물연대 자체 조사에 따르면 현재 비용의 58%가 기름값 지출로 나가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 차주의 실순 수입이 69만 원 선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69. 와, 정말 너무 심하죠? 69만 원이래요. 그것도 이제 기름값이 5,800원. 58%. 기름값이 58%. 그러면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기름값이 더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 4년 동안 운임 삭감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이걸 이제 운임을 인상시켜주고 또 면세율을 지급해달라라는 이제 요청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저번에 택시 파업에서도 요 LPG 가스 이 운임 때문에 요금 때문에 이제 뭐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 이야기를 또 많이 했었는데 이 화물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또 이분들이 다 이제 뭐 사장처럼 기름값을 다 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운임에 지금 현 비용의 58%가 기름값으로 지출되고 있는 수준은 정말 너무 심하다. 이런 문제를 어쨌건 그 정부 측에서든 정유사, 뭐 대형 운송사 이런 데서 이제 어차피 그쪽에서 다 돈을 먹는 거잖아요, 그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뿐만이 아니고 또 이제 이분들이 상당히 좀 말이 사실상 안 되는데요. 이분들이 개인 사업자처럼 이 택배 회사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개인 사업자들로 돼 있지만 사실상 이분들이 사장님인 게 아니잖아요. 뭐 사장님처럼 돼 있지만 사실상 이분들이 이제 뭐 고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수준이 있는 거고 이분들이 중간에 이제 뭐 돈 떼가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 사장이면 그런 게 없어야 되는 건데 다 말은 사장이지만 사실적으로는 사장이 아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뭐 그런 걸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는데 4대 보험부터 뭐 전혀 지금 적용받지 못하고 있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전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완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죠.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 그 박종태 열사도 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던 바 있고요. 이런 그 특고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법을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이제 노력을 해 왔는데요. 아직까지도 지금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생존권 보장도 보장이고요. 그건 이제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이지만 이분들이 제대로 된 노동자로서의 이 권리를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지금 이 노동자성을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또 이제 계속해서 싸우고 계시는데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해결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네. 아무튼 뭐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화물 노동자들이 무기한 총파업에 현재 들어간 상황인데요. 또 언론들에서는 지금 딱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조중동이 여기 뭐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방화를 했니 이렇게 이제 기사를 일면에 싣고 이러는 걸 보니까 점점 더 화물 노동자들과 또 국민들이라고 하겠지만 여론하고 격리시켜서 이 파업 자체를 지리하게 끌고 나가려고 지금 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류 운송 차질 빚어지고 하면 다 이게 다 지금 노동자들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몰아가려고 하는 분위기인데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제대로 된 시각 다 가지고 조중동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비판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죠? 네. 아무튼 그러네요. 진짜 너무 심각하죠? 69만 원이래요. 69만 원. 이렇게 일을 하시고 무슨 맥도날드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것보다는 많이 받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게 아르바이트라는 게 이제 문제긴 하지만요. 아무튼 뭐 그보다 더한 아르바이트보다 더 못 받는 정말 뼈 빠지게 일해서 또 가장들이 그런 수준이다라는 걸 이분들 이제 뭐 정말 뭐 몇백만 원 받으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네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길버트 설리반의 Alone Again 신청하셨는데요.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In a little while from now, if I'm not feeling any less